여러분, 혹시, 설탕만 안 먹으면 당뇨병 걱정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생각에 아주 제대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충격적인 한마디죠. 설탕은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엉뚱한 범인을 쫓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진짜 이야기는 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우선 설탕하고 당뇨병이 대체 무슨 관계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의학적인 진실이 꽤 다르거든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뇨병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당뇨병이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건 바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제1형은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우리가 뭘 먹는지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 라고 할 때 그건 전부 이 제2형 당뇨병을 두고 하는 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설탕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제2형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주범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제2형 당뇨병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를 들어보면 아주 쉬워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 열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열쇠가 세포라는 문을 딱 열어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줘야 해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열쇠 구멍이 녹슬거나 꽉 막혀서 열쇠가 안 먹히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아니, 멀쩡하던 자물쇠가 왜 갑자기 막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복부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또 고칼로리 식단 같은 것들이요. 물론 유전적인 거나 나이가 드는 것도 영향이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비만이 아주 강력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설탕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설탕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설탕이든 지방이든 뭐든 과하게 먹어서 과잉 칼로리가 생기면 그게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확 높이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설탕은 이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무조건 설탕만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면 진짜 중요한 전체적인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같은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설탕은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 범행을 도운 공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설탕이 그런 거였구나 하고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탕을 너무 영양이라는 측면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설탕한테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설탕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아니에요. 우리 음식의 안전을 지키는 일종의 수호대 역할을 합니다. 바로 강력한 천연 보존제라는 거죠. 원리가 아주 재밌어요. 설탕이 주변에 있는 물 분자를 자석처럼 쫙 빨아들여서 자기한테 가둬버려요. 근데 곰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이 물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얘네들이 자랄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잼이나 과일청 만들 때 설탕을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상하지 말라고요.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오랜 시간 보관해야 하는 음식들, 예를 들면 군인들이 먹는 전투식량이나 심지어 우주비행사들이 먹는 우주식품에도 설탕이 필수 재료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보존 능력 때문에요. 자, 이렇게 설탕이 당뇨의 주범도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역할도 한다는 복잡한 면을 알고 나니까 설탕세에 대한 논쟁이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생각해보세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세금을 매기자. 이 논리를 설탕에 적용한다면 그럼 소금은요? 카페인은요? 지방은 어떡하죠?
어디까지가 개인의 선택이고 어디부터가 정부가 개입해야 할 영역일까요? 이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보통 담배나 술에 붙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금을 정당화하는 가장 큰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가입니다. 간접 흡연이나 음주운전처럼요. 그런데 설탕은 제가 콜라를 마신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간접 설탕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논리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책을 시도했던 나라들의 결과를 보면 글쎄요, 썩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덴마크인데요. 설탕세랑 비슷한 지방세를 도입했다가 사회적 부작용만 커져서 1년도 안 돼서 바로 폐지해버린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설탕세 결과를 봐도 비슷해요. 설탕 들어간 음료수 판매량이 아주 약간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정작 진짜 목표였던 비만율이나 당뇨병 발병률을 낮추는 데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대신에 아주 확실한 부작용은 있었습니다. 바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만 잔뜩 올려놨다는 거죠.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복잡한 이야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설탕은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비만을 통해 위험을 높이는 간접적인 요인이다. 둘째, 설탕은 아주 중요한 식품 보존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셋째, 설탕세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키우는 부작용이 컸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단순히 특정 성분 하나를 콕 집어서 비난하고 세금을 매기는 게 정답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설탕이라는 범인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운동 부족이나 우리의 전반적인 식습관 같은 우리 삶의 방식 전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